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유쾌, 상쾌, 통쾌 쾌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오늘 뭐 하죠, 홍대님? 제가 사실 이제 형사 재판 절차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 A부터 Z까지 약간 이런 컨셉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어떨까.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보다 정말 그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에 좀 남일이 아닐 수 있다. 네네네. 재판에 휘말리는 네네네. 바로 네 일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럼요. 네. 댓글 하나 잘못 달았다가 맞아. 고소당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받기도 하시고 내 의사표시를 하고 싶어서 집회에 나가는데 나보고 집시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에 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형사 이런 사건의 절차에 대해서 다룬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저 사실 꽤 우리가 한 세 꼭지 정도? 네네네. 맞아요. 그때 이제 저희 피신조서라는 말도 배우고. 네네네. 피신조서 풀네임이 뭐였죠?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네네네. 그래서 피신조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일이 아닐 수 있으니까 꿀팁을 알아둬야죠. 꿀팁이랑 그다음에 뭐 구속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네, 일단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그 전에 했던 거는 주로 이제 수사 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좀 제가 재판 단계 시작부터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수사에서 그동안 못 다뤘던 부분들도 조금 더 다뤄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형사 절차가 무엇인지 그 민사 절차랑 비교를 통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또 하나는 기소와 불기소. 그러니까 형사 재판 절차는 검사의 기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기소는 무엇이고 불기소는 무엇인지, 기소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벌써 어려운데. 하나씩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기본적 용어들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뭐 피고, 원고, 뭐 피의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막연히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 이제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 당사자를 원고 피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심적 심리 구조라고 해서 당사자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그러니까 원고가 있고 그 대응하는 피고가 있고 이런 구조라면 형사 절차에서는 한쪽에는 검사가 있고 다른 한쪽엔 피고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고, 그렇죠.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피고가 소송을 당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원고가 검사가 돼. 그렇죠. 검사가 이 사람의 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이런 범죄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판사님 당신이 이 사람이 유무죄에 대해서 판결을 해줘.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처벌해줘.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게 이제 기소인 것이죠. 그렇게 조금 달라요. 용어가 다른데, 근데 저희가 요즘에 워낙 그 법정 드라마나 법률과 관련된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법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보면 조금 약간은 좀 오게티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이게 피고인인데 피고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같은 최근에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르죠. 다른가요? 피고랑 피고인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피고는 민사소송에서의 이제 상대방인 거고요. 피고인인 거예요. 형사 재판 절차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그러한 절차를 받는 사람은 이제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피고랑은 다른 거죠.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용어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피고인 사람이 피고인 아닌가요? 민사에서만 피고고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근데 보세요. 법정 안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이제 보통 그런 범죄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게 정말 좀
되게 질이 떨어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너무 최소한의 그런 검증도 안 했구나. 기본적인 용어인데 그런 것들은 법률 아니, 찾아봤는데 저처럼 음. 같은 거네라고 네.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형사 절차에서는 인이 붙어요. 사람 인자. 그냥 뭐 아, 민사 절차에서는 인이 안 피고, 붙어요. 네, 아. 원고 피고라고 하고 원고인 아. 피고인 원고인이란 말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고 피고라고 하고 형사 절차에서는 거기에 인이 붙어서 피고인. 이제 기소되기 전에 예, 예.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잖아요. 피가 이제 당하다이고 의심을 당하는 자는 이제 사람자인데 피의자 거기에 대응해서 피고인 인도 거기다 붙일 거 아닐까요? 아, 그거였어요? 피고인이랑 피의자랑 그렇게 다른 거였어요? 네, 기소가 되기 전과 후. 피고인은 이제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아, 기소되기 전에 그러니까 경찰서에 있을 때는 피의자고 네, 그럼 검사가 경찰서 검찰에 있을 때 다 피의자라고 불러요. 아, 피혐의자, 피의자. 피혐의자가 피의자죠. 그럼 그거. 피의자랑 용의자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용의자라는 말은 사실 법률 절차에선 잘 안 써요. 형사 절차랑 민사 절차가 많이 다르거든요. 음. 그러면 동일하게 용어를 써도 안 되니까 구별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 피의자랑 피고인은 네네. 네, 지금 보니까 한자는 동일해요. 음. 예. 지금 찾아보니까 피고까지는 한자가 동일하네요. 민사 소송을 할 때 피고가 사람이 아닌 뭐 국가나 단체 아, 그럼요. 이런 게 될 수 있나요? 그럼요. 형사에서는 당연하죠.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다. 법인도 피고인이 맞아요. 될 수 있어요. 국가는 법인이 아니니까 형사에서 국가가 형사 재판에 아, 그렇죠. 그럴 보통은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 예,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받는 대상은 이제 법인도 법률적으로는 인자를 쓰잖아요. 인자는. 법인. 그래서 사람만 당하긴 하네요. 형사 절차 재판 처벌은 국가는 어, 거기 안 들어가요. 법인이나 그래서 뭐 법인에 뭐 벌금이 부과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긴 국가는 한데. 다른 거죠. 그렇죠. 음. 국가는 이제 형사 절차에서는 사실 형벌권을 실행하는 주체인 것이고 예. 국가가 피고인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맞아요. 차이가 있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민사 재판에서는 그 피고나 원고가 이제 법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단체가 임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법인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형사 절차라서 그럼 행정 소송은 민사예요, 형사예요? 행정이죠. 맞아요. 행정사건이죠. 행정사건. 근데 민사사건의 조금 절차에, 더 예. 준해서 네.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용어도 원피고라는 용어를 맞아요. 그럼 약간 민사 쪽이네요. 그렇죠. 네. 민사 절차를 준용하게 돼. 민사소송법 절차를. 그러니까 보면 절차법이 다 있어요. 민사소송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또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상당히 많이 준용을 하고 있죠. 특별한 규정도 있지만 그러면 그 민사랑 형사에서 변호사들도 용어가 달라지죠? 네, 네 맞아요. 그 민사에서는 일단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고의 소송 대리인, 피고의 소송 대리인. 근데 이제 그 형사에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 제목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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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영어 그 영미권에서도 아마 용어가 다르게 쓰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대리인이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안 가고 대리인만 그쵸, 가도 그쵸. 되는 거고. 형사에서는 본인이 꼭. 네. 네. 당사자가 되는 거고 대리인이니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에서는 뭐 구속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주체인 거고요. 한 당사자인 것이고요. 다만 말 그대로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서 어떤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그 절차를 참석을 해서 그 모든 절차를 또 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당사자로서 공권력을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형사는 그래서 변호라고 하는 거고 민사는 사인들 간의 이익을 다투는 거니까 법률 대리인이라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민사랑 형사는 다른 게 또 뭐가 있나요? 약간 심리하는 방식도 조금 다른데요. 민사는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증거들을 다 제출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기속돼서 판사는 판단을 해요. 근데
형사 절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절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판사가 직권주의를 발휘해서 이제 다 뭐 당사자 주장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 살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그게 증거가 네, 꼭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래요. 네, 형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대원칙이기 네. 때문에 판사가 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에 있어서 그냥 증거들을 다 보고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책임이 있는 건데요. 민사 같은 경우는 그 원고 당사자나 피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 또는 피고는 반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것이 귀속돼서 이제 판사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말 안 한 건 난 모른다. 네. 민사는. 근데 형사는 내가 책임감 있게 조금 더 네. 들여다봐야 네, 돼. 네, 네. 예를 들어서 민사 사건에서 뭐 기본적으로 나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대여금 청구 사건의 경우에 입증해야 될 게 소비대차 계약이 이제 대여금 빌려줘라는 계약인데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고 대여금을 준 사실 그러니까 그런 계약 체결 사실이랑 준 사실, 준 사실. 예, 그리고 뭐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맞아. 뭐, 그런 예, 그런 이런 것들을 것들, 예. 이제 입증해야 되는데 그 중에 당연히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내가 대여금을 줬겠지 하면서 준 거를 증거를 안 냈다. 그러면은 대여금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청구가.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안 줬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못하면 기각이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끝이래요. 다음에 만나요. 저희 아간세라고 아세요? 아간세? 모르겠어요. 아간세 모르세요? 그 아이슬란드 간 새끼라고 해가지고 그 나영석 PD. 네, 나영석 PD가 이제 그 삼시세끼 아시죠? 삼시세끼에서 뭐 내기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수근이랑 은지원이랑 둘이 아이슬란드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슬란드를 어떻게 가냐면 아이슬란드 가서 딱 하루 자고 돌아오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값 그대로 다 내고 네, 진짜 딱 하루 자고 돌아와요. 그렇죠. 하루 자고 돌아오는데 그걸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안새끼, 신서유기 외전 삼시세끼 뭐 아이슬란드 간 새끼 뭐 이렇게 막 플레임을 해가지고 아간세라고 해서 이제 그 TVN 방송에서는 한 2분인가 나오고 2분 한 5분인가 나오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긴 버전의 유튜브로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우리 그거 찍는 것 같아요. 한 10분 된 것 같은데 거의 다 하긴 했어요. 근데 작가님이 빨리 자르라고. 편집을 본인이 잘 하셔야지.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민사랑 형사랑 이제 약간 구분 비교하면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